들고 있는데 이상하지 왜? 자, 이건 뭐 어저께 이미 알려드린 정보니까 괜히 재방송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 캠퍼스에다 파일 올려놓은 거 이미 벌써 파악하신 거고, 이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괜히 이 짓거리 한 이유는 이걸 지금 강의가 녹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화 영상 같이 여기에 올려가지고 괜히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제가 2010년에 제가 돌아왔는데 저 동네에 살다가 그때부터 사실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설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꽤 많지 않았던 나름 꽤 얼리 어답터인데 왜 그랬냐면 수업을 100% 이 한 학기 내내 꼭 참석을 할 수 있을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개인적인 경험도 뼈저린 불우한 내 한국에서의 대학 시절에 뼈저린 경험도 거기 같이 녹아들어 있는 거긴 하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수업을 빠졌을 경우는 어떡하나 그러면 녹화된 영상이 있으니까 가서 참고해서 복습하면 스스로 되겠다. 괜히 친구 노트 빌리거나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 제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있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거 아니니까 당연히 무슨 광고 같은 거 집어넣는 그런 멍청한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고 광고 없는 구독자 수도 매우 우스운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그냥 뭐 보고 나가시면 되는 채널이지. 그것이 유튜브에 있다고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별짓을 다 했어요. 녹화해가지고서 뭐 개인적으로 뭐 웹하드를 만드는 뭐 별짓을 다 해봤어. 녹화 동영상 올려놓고 학교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용량 크다고 그냥 곧바로 빠꾸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최선의 방법은 유튜브밖에 없다 싶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서 링크만 이제 그래서 이 캠퍼스나 뭐 그런 데 같은 데는 링크만을 올려놓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지사항 같은 것들도 여기 이렇게 올려놓게 될 것이고 책은 어저께 얼핏 언급을 했지만 교과서는 이렇지만 그러니까 책을 살 필요 없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수업을 나가는 방식 자체는 책을 열어가지고서 책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도 사실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같이 학생들끼리 교수자와 학생이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니까. 하지만 어쨌든 뭐 각자의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책에서 몇 개 발췌를 해서 중요한 것 발췌를 해서 그래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책 외에도 일종의 그 나름 쓸데없는 이 또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쓸데없는 가오가 있지 해서 책에 없는 것도 괜히 아는 척 하려고 집어넣기도 하고 하니까 결국 그런 식의 이제 강의 교재가 탄생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물론 교과서라는 건 무슨 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 들고 있으면 뭔가 찾아보고 싶을 때 뭔가 레퍼런스를 갖고 싶을 때 항상 도움이 되는 책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검색이 왕인 이런 시대에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옛날 방식으로 그 책 찾아보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검색을 해버려서 끝을 내잖아요. 챗 GPT가 이젠 막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그래서 점점 책은
이런 식으로 도태가 되어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고, 시험은 그러니까 시험 내용은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내용과 강의 자료 드린 거는, 일단 강의 자료를 드리긴 했으나 내가 거기서 직접 수업 시간에 이것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커버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강의 자료에 들어있는 거니까, 기왕 여기 노력한 거니까 일단은 그게 나올 수도 있다. 수업 시간에 확실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강의 자료에 있는 거니까 대충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 물론 우선순위는 시험을 볼 때 지금 가성비 떨어지게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거야 할 때는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만 해야지. 혹시 어쩌다가 갑자기 시험을, 저도 보통 시험을 하루 전날 내거나 아니면 그날 새벽에 내거나 그래요, 보통. 그러다 보면 저도 갑자기 해가 다 돌아가지고서 이상하게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걸 했든가 안 했든가 전혀 자각을 잠시 하지 못한 채 뭐 강의 자료에 있는 것만 쑥 가서 불쑥 하고 훅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게 왜 시험에 나왔어 할 때, 이제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소송을 걸고 하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딱 미리 안전망을 깔아두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험 포맷은 그래서 이제 찍는 거, 거의 대부분의 찍는 문제에다가 왜 이래, 주관식, 그러니까 주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페이지, 시험 문제 페이지 한 반 정도 스페이스를 차지를 해서 써서 답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이즈인데, 주관식 문제가 한 3개 정도 그런 형식이 되겠으나, 문제는 이것이 어쩌면 오픈북 형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으나 아직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오픈북으로 이것을 시험을 봐왔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냥 쉽게 오픈북 시험 문제는 내기가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귀찮다 그냥 내자 한 적도 있었고 해서. 왜냐하면 오픈북 형식은 그냥 오픈북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까지 다 허용을 하는 오픈북이기 때문에, 그럼 오픈북을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뭐 오만 거 때만 거 다 들고 오잖아. 랩탑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보침 싸들고 와가지고서 옆에다 딱 셋업 시켜놓고 해서 보면,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크라우디드한 그런 이런 환경에서 오픈북 시험 보기가 사실은 조금 껄끄럽긴 해요. 옆에 그냥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길 만들면 되잖아요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지. 하긴 강의 수 자체는 그다지 좁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봐서 그거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시험이 오픈북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원래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시험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오픈북을 되게 선호해요. 왜냐면 그냥 기존의 시험 방식은 매우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시험을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와서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좋은 성적을 냈을까? 아무리 외우는 거 무슨 글자 웬만하면 지양하고 창의적인 뭐 사고력을 그러니까 권장하는 그런 식의 문제를 낸들 결국은 뭐야, 많이 외운 놈이 장땡인 거 아니야. 결국은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얼마나 많이 잊어먹지 않느냐, 그 테스트를 하는 게 사실 그런 시험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요즘 같은 이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픈북은 반면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은 대충,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필요한 정보는 어디 가서 찾아보면 알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가 와가지고 시험에 들어와가지고서 시험 문제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래, 그건 어디 가서 뭘 보면 되지? 그것을 좀 더 확인 사살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맞나? 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테스트하게 되냐면은 얼마나 있는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떤 정보를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게 요즘 현대에서 얘기하는 제대로 된 실력 아닌가? 왜냐면 정보는 이제 차고 넘치는데 옛날처럼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는 많지만 정보를 어떻게 정말로 맞는 정보를 가짜 정보가 아닌 정보는 많지만 그 정보 중에서 참 거짓을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프리젠트 하느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북 시험을 낸 지가 꽤 됐는데 저도 거의 이제 어쩌면 10년 가까이 될 수도 있겠다. 저쪽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픈북 시험으로 내면은 일단 문제가 나오면은 자동으로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자동으로 뭔가를 자기가 이미 배운 노트나 뭐 그런 데서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검색을 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별 이상한 희한한 소리가 나온다. 물론 그거는 이제 공부를 잘 준비를 안 하고 오픈북에 되니까 에이 그래 뭐 까짓건 내가 검색이라는데 뭐 내가 아무리 수업을 안 들었어도 가서 검색해서 답 쓰면 되지 하는 마인드셋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지. 아무리 오픈북이라지만 내가 시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겠어요? 내 수업의 바탕으로 한 그런 것에 관련된 것만 내겠지 어디서 가르치지도 않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도 않은 되도 않은 이상한 거를 검색하라 한다니까 그런 문제를 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내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낸다면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 분반은 요 두 날짜가 바뀔 수도 있는 잠정적인 계획이긴 하나 이 일정에서 변하게 되면은 물론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이 캠퍼스에 다시 한번 확인 공지는 해드릴 예정입니다. 출결은 이제 매 수업 출석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을 이름을 부른다든가 무슨 뭐 여기는 전자 이게 없잖아요. 전자 출결 시스템 여기다 띡 찍고 자기 핸드폰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사실은 더 대박이지. 자기 딱 5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띡 찍고 도망가 버리고 띡 찍고 해서 언제나 딱 여기 보면 출석은 예를 들어서 50명 정원인데 50명 다 출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딱 보면 30명밖에 안 와 있고 막 그런 일을 항상 겪습니다. 저쪽 동네에서는 저는. 근데 뭐 속으로 귀엽다 생각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학기 말에 제일 컴플레인이 강의 평가할 때 어떤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받느냐면 저는 출석 체크 좀 똑바로 해주세요 하고 나는 와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내 친구는 와서 띡 찍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거 왜 체크 안 하냐 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의 반응은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럼 너도 들어오지 마. 들어오기 싫으면 왜 남 갖고 난리야. 누가 들어오는 거 지금 내가 뭐 강요를 하기를 했어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출석 체크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이 분반은 출석 체크를 요 출석 용지에다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 장씩 가져가서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 학번 쓰는 게 좋겠죠. 혹시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요거 사실 여러분들이 출석을 체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업 그 시간에 수업 내용 중에서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설명 좀 다시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라든가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
내가 감수 분야에 관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뜬금없이 줄기세포 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그런 생각이 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 마치 내가 아주 모든 것을 다 아는 인간인형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다 들어와 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뭘 다 알겠어요. 하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을 어디 가서 내가 찾으면은 가장 근접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 다르지 않은 그러나 생명과학 분야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나 있으면 적어놓고 가시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질문들 중에서 선발해서 선물과 함께 그건 농담이고 선발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은 같이 수업 시간에 다루게 원래는 가장 많은 질문을 다룰수록 좋기 때문에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은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어떻게 요거를 처리할까. 그렇다고 해서 기껏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나중에 가서 어떤 뭐 팔로워가 없으면 그거 역시 빈정상하잖아. 푹 새끼 자식 질문을 해놔놓고 뭐 답도 안 해주고 뭐야 놀리는 거야 하니까 사실 어떻게든가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은 사실은 해드려야 예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하다 보면 진도는 언제 나가노 하니까 일단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에 가치가 있는 질문은 같이 공유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렇지 않은 질문들 또는 시간 관계상 좋은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어디 있어 사실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그것은 뭐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 강의 녹화 영상이 이제 나중에 올려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거기다가 별책 부록식으로 끼워 넣기 해서 혼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 마음은 굴뚝같이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게으르게 훨씬 더 부지런히 살아야 그게 가능한 얘기지만 어쨌든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꼭 적어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실 때 수업이 완전히 두 세션이 다 끝나고 나갔을 때 1인당 하나씩만 이거 내 친구 것도 같이 이렇게 내요 하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각자 1인당 하나씩 제출을 하시면 그것이 출석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없을 수 있지. 언제나 항상 어떻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그림을 꼭 하나. 나는 질문은 싫으나 나의 이 미적인 감각을 너희들한테 한번 발휘하고 싶다라는 그림을 어떤 그림? 그림 그리려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이러고 있는 그림 그려놓고 끽끽대고 내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물론 아주 잘 그렸다. 내가 마음에 들게 미남으로 그렸다 그러면 보여줘. 나중에 공유해야. 그러나 그런 그림 말고 왜 그림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림이 많이 나가잖아요. 생명과학은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그 그림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딱 그리는 과정에서 그나마 내가 오늘 무엇을 건져가는가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오늘 이 수업을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무엇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겨놓고 가느냐라는 자신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그림이라도 하나 질문이 안 되면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장 낼 때마다 1점씩 이제 부여를 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출석 점수는 우리의 이제 포인트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되어서 총 100점 만점에 실험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 이론 강의에서는 70%가 들어가고 실험에서 30%가 이제 합쳐져서 총 100점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이론 강의의 출석은 10점 한 장 낼 때마다 1점씩 받아가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당연히 시험을 보는 한 그냥
출석 용지 제출할 필요 없이 시험 보는 걸로 1점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2점은 공짜로 일단 먹어 들어가는 거고, 오늘도 사실은 출석 용지는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게 되나 첫 시간부터 원래 출석 체크 안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공짜야. 3점은 그냥 먹었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말 그 고사 끝날 때까지 몇 개만 더 내면 출석 만점을 받을 수 있지? 7개만 더 내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긴 모르는, 내가 여러분들 수업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건 확실히 해둡시다. 수업을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0% 수업을 다 들어와야만 그러니까 100% 어쩌다 수업을 다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그다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나만의 이상한 정의감. 사람마다 정의감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 정도 출석하면 됐다. 나머지는 뭐 딴 데 가서 복습,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거라라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그런 맥락에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래서 출석 용지는 여러분들이 출석을 체크하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고,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또는 전체 수준이 내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그 강의를 받아들이는 시각과 또는 나보다 내공이 센데? 라고 새삼 내가 역시 또 나를 훨씬 더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 그런 것을 항상 볼 때마다 일종의 이상한 희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하고 성적은 실험 30% 이미 말씀드렸고, 중간 기말 똑같이 30%씩, 그러니까 30점 만점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30점, 그 다음에 출석 10점 해서 100점으로 그냥 상대평가로 쭉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성적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제 학생들의 이제 이 실력이 수준이 꽤 괜찮다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A를 부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인원수를, 거기까지는 밖에는 A를 못 준다. 그럼 그 이상을 제가 절대로 어떻게 줄 수가 없으나 최소한 그 인원을 꽉 채워서 꽉 채워서 보통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전체 그러니까 이 학급의 수준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모든 A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학생들은 A+를 주고, 그 다음에 B를 어쩔 수 없이 B를 줘야만 되는 학생들이지, 그럴 경우에는 상대평가니까 그럼 B+를 주고,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C+, 보통 그런 식으로 줘왔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을 A+를 주기에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싶을 때는 반으로, 보통 한 반 정도 나눠서 A에 속한 학생 중에서 반 정도는 A+, 나머지는 A. A-는 여러분들이 재수강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여러분들 다 신입생이죠? 재수강을 하지 않죠, 지금?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적을 내왔습니다. C의 경우는 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물론 B0나 B-, C0나 C-를 주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B에 속하는, 상대평가로 어쩔 수 없이 B에 속하는 학생들은 그냥 난 B+다. 그것도 안 돼서 C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학생은 나는 그냥 C+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F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느냐 하면 아니에요. F 많이 줘봤어요. 왜? 시험을 안 보는 경우가 있어. 시험을 안 보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보게 되면 저는 어쩔 도리 없이 F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가 나간다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에 재수강해서 잘 듣자 라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래서 중간고사를 어쩌다 보니까 늦잠을 자다 보니까 못 갔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어쩌지? 아니, 그냥 포기해버리자 하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최소한 페널티를 받고라도 시험을 봐야지.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그냥 놓지 마시고, 그런 언제든지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그럴 때는 그 다음 차선책을 항상 강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커피, 음료, 실험실에서 절대로 그런 거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강의 시간에는 왜 안 돼? 되지. 뭐 마신다고 누가 뭐 잡아가? 전혀 수업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커피나 오늘 조금 그래서 커피를 내가 못 가져왔네. 이따 중간 시간에 갖고 들어와야지. 커피 또는 아침 너무 배고프다, 간단한 간식, 뭐 마음대로 편하게 드시고 마시고 해가면서 수업. 그러니까 수업 태도라는 게 뭐 불량하다라는 게 물론 간혹 가다 보면 그것을 악용을 해서 정말로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충북대에서는 그런 학생을 본 일이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학생이 진짜로 처음으로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내가 그것을 딜 윗 하겠지. 하나 최소한 여태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태도? 무슨 뭔 놈의 태도.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좀 갔다 오면 되잖아 사실은. 그러나 아주 급할 수도 있잖아. 뒷문 잘 열리네 저기. 슬쩍 나갔다 들어오면 돼. 그죠? 그리고 졸려요? 특히 앞자리에서 꼬박꼬박 졸리지. 그런데 졸고 싶지 않지. 자고 혹시 이렇게 꼬박꼬박 존다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서 일어나 학생.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아니야. 그러나 아우 창피해. 자고 싶지 않아. 벌떡 일어나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어슬렁 되잖아 사실.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하다가 졸게 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조는 그런 이상한 슈퍼맨도 있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활용을 마음껏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없어요? 없으면 자, 쉬는 시간이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전체적인 지금 일정에 대한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긴 했으나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핵심 한 3가지 정도만 강조하고 일정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나도 계속 경험상 처음에는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 나에게 느껴져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이 일정 하나 가지고 2주, 3주 막 걸려. 그러면 그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래서 일단 생명의 공통적인 특성, 이것은 모든 일반 생물학 책을 펴면 교과서, 대학교의 일반 생물학 교과서를 펴게 되면은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 지겨워.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해야 되는지, 뭐 있든지 말든지 알게 뭐. 그러나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나 공통적인 특성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의 교과서에 보면 이것을 훨씬 더 친절하게 이러한 관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단 한 7개 정도 받아올 필요 없어요. 이거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100% 일치하지 않아. 어떤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 모든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이건 일단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대사작용을 하며 자기에 대한 반응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책을 보면 이것이 7개가 아니라 한 6개, 심지어 어떤 책은 5개 정도.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 최소한 무언가가 공통적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 정도가.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한 7개 정도를 많은 이 업계 소위 전문가들이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래 좋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 캠벨의 옛날 버전의 캠벨 생명과학 책의 미국판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챕터 끝에 보면 시험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은근히 나름대로 뭔가 창의적인 문제를 낸답시고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는 우주인으로서 어떤 달란을 같은 무슨 화성을 같은 갔는데 갑자기 뭔가 외계 생명체로 보이는 간주되는 무엇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생명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딱 내놓고 그 문제 출제한 사람의 그 속에 우쭐하는 그게 뭐야 보이는 듯했어. 나 잘냈지 이런 시험 잘하고 속으로는 병신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그래서 아니 그래 물론 이것에 대해서 뭔가 활용해서 문제를 내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뭔가 훨씬 더 이렇게 기억에 남게 좀 또 하는 것은 좋으나 그걸 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구상에서 생명에 대한 공통적 특성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계 밖에 나가서 어떤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그 외계 생명체가 이 7가지 규칙을 전부 따라야 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데 무슨 근거로 그래놓고 그것을 문제를 합치고 딱 책에 교과서에 딱 내놓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하는 얘기지. 이거 알아서 무엇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서도 잘 모르면서도 뭔가 일단 배우긴 했으니까 잊어먹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를 계속 외우려고 일부러 무의식 중에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찜찜함. 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반 생물학 특히 일반 생물학 1에서 진화만 빼놓고 진화도 물론 사실은 다뤄야 돼. 진화라는 것은 사실 일반 생물학 2를 다 넘나들면서 모든 장의 베이스에 깔고 들어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개념이긴 하나 많은 몇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그냥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일단 정말로 진화의 어떤 객관적인 진위를 떠나서 물론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다고 믿으면 일단 생물업계를 떠나야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주 친한 동료 교수님은 진화를 믿지 않는 또 교수님도 있어. 참 나라서 어쨌든 간에 집안 크리스찬인가?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름.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일반 생물학의 모든 챕터들을 하나씩 전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챕터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그것이 다야? 문제는 왜 일반 생물학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이것들이 하나의 자기들끼리 독립적인 챕터를 구성해가지고 뜨면서 나를 공부해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 이런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생물학을 생명을 공부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길래?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이게 더더군다나 모든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공통 특성이래. 왜 그럴까? 왜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날까? 물론 바이러스는 안 나타나지. 왜?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알았어.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생명체가 기다 아니다라는 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나 일단 여기서부터 이원만 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라는 이곳의 복선에는 근저에는 이것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생명체는 일단 출발점이 세포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일단 안 끼워주는 거지. 이거는 세포로 안 돼 있잖아.
자격 미달. 그래서 아무리 바이러스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다음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막 우리의 유전체를 사실 인간 유전체 모든 게놈 프로젝트가 다 끝난 다음에 인간 염기서열이 완전히 다 밝혀진 다음에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동안 인간의 유전체 안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처절한 전쟁의 기록이 그냥 적나라하게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만 그렇겠어요? 모든 생명체가 바이러스들이 옛날부터 그 30수억 년 전부터 처음에 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한 그 이후부터 바이러스와의 그 싸움, 연속으로 들어와서 때로는 누군가를 잠식을 했다가 그것을 또 쫓아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이에 남아있는 흔적들, 우리의 유전체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왜?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딱 상당히 인위적인 구분이지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중에 튀어나와가지고서 야 이제부터 다 전부 바이러스도 생명체야. 왜? 내가 주장하니까. 내 말이 무슨 진리야? 하면 뭐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아시고 본론은 이제 진짜 본론은 10분 있다가 한 3분 정도 남았으나 10분 먼저 쉬고 3분 일찍 시작하기로 하죠, 그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